13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제 조사론에서 이 조사 유형,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우리가 문제인식하고 조사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으로 1차, 2차 에서 그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확률 표본 조사를 하거나 비확률 표본 조사를 통해서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와 함께 이게 종속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조사 유형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크게 조사 유형을 결정한 탐색조사, 기술조사, 인과조사 그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조사 유형에서 탐색조사를 하거나 할 때 보통 이제 그 1차 자료, 2차 자료는 기본적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조사하겠죠. 그와 동시에 이제 1차 자료를 조사를 하는 방법을 보니 이제 거기에 이러한 면접법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면접법을 우선 보면 거기에는 그룹 인터뷰를 하는데 그걸 우리는 보통 FGI법이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다. 이러죠.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이 FGI를 하는데 그 그룹을 어떻게 샘플링을 할 건가를 우리는 보니까 이게 이제 확률 표본 조사를 통해서 그 단순 무작위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 한 사람에서 청합 표본 추출법으로 할 수도 있고, 군집 표본 추출로 할 수도 있고, 아니 계획적 표본으로 해가 그 사람들을 뽑아서 할 수도 있고, 그 비확률적 표본 조사로 임의로 아는 사람 데려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가 추천한 사람 하는 판단 표본 추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한 사람씩 데리고 와 하고 팀원들한테 말해서 설득 표본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FGI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명 전후로 이렇게 앉혀놓고 면접을 진행하는데, 이제 그 면접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설베이하고 다르죠. 설베이는 우리가 기술조사에서 그 설문조사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어, 대화를 이어가도록 그 질문지를 작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여기에 이제 그 관찰법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면접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찰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FGI가 있고, 이제 그 또 어떨 때는 소수로 해가지고 MGI가 있습니다. 미니 그룹 인터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FGD는 뭐냐면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입니다. 이제 FGI보다 좀 더 심도 있게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인사 채용할 때 FGD 방법을 해가지고 사람들 한 10명 모아놓고 신입사원들 어떤 주제를 토론을 시키고 옆에서 관찰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기록 채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DI 있죠. In-depth 인터뷰. 뭐 인덱스죠. 그 심청하게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저는 잘못 말씀드린 인디비주얼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인덱스 인터뷰. 그래서 응답 1대1로 집중적으로 면답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탐색적 방법이고요. 이 설베이하고는 다르게 관찰에 기반으로 해서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탐색 조사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 하는 그
관찰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인터뷰 방법을 해가지고 관찰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하나 질문을 하는데 탐침 기법, 사다리 기법, 어, 현상학적 분석, 자트만의 은유 기법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빙 기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송곳 질문을 계속해서 좀 더 신청적인 답을 받아내는 게 탐색 기법이고요. 그래서 뭐 답이 좀 불명한 부분을 치조하듯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 사다리 기법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사다리가 보면 이렇게 마름모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상 주변 이야기를 하다가 서서히 이제 서로가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내면에 이제 다양한 질문을 해는 게 이제 레더링 기법 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현상학적 분석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그 응답자가 그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어,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내면의 감정 상태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생각들을 읽어내는 겁니다. 현상을 통해서. 예. 그 잘트만의 은유 기법. 그 잘트만은 뭐냐면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도출해내는 하나의 도구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뭐 어떻게 보면 조사 이용해서 탐색 조사에서 이제 1차 자료 조사하는 데 FGI, FMGI, FGD 그 다음에 IDI 이런 걸 통해서 어, 질문을 통해서 이제 관찰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방법적인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자료를 보니까 이제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보통 이제 공개와 비공개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와 비체계적으로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체계적인 건 공개적이면서 체계적인 게 설문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기술 조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적인 건 설베이가 있죠. 그래서 전화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설베이라고 하는데 어, 이런 방법에서 설문지는 말 그대로 질문을 하는 거고 설베이는 전화를 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설문지나 설베이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하면 설문지를 통해서 하는 거고 비공개는 설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체계적이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탐색 조사에 해당이 된 탐색이 보통 이제 비체계적이죠. 뭐 확률적인 이런 거 전혀 고려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면접을 통해서 아니면 투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심층 면접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모아서 하는 게 면접이고 비공개는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걸 그리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읽어내는 게 투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면접법에서 그 이제 비공개 해가지고 보면 이제 탐색 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이제 투사법이 있는데 이 투사법을 보면 예를 들어서 면접 과정에서 응답자 본인이 잘 모르거나 밝히려 하지 않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이제 유도해내는
부분인데, 뭐 문장 완성법, 단어 연상법, 그림 묘사법, 만화 완성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그림, 만화, 문장, 단어가 모이면 문장이죠. 그 다음에 그림의 스토리가 만화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조사를 보면 1차 자료에는 주로 이제 면접을 통해서 거기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든 그림 같은 걸 통해서 투사를 하든 하는데, 이 주로 이제 사용되는 게 그 어떤 대화보다는 아니면 설문보다는 관찰법이 많이 사용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 오히려 더 비교적 정확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인용했는데, 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차 자료는 관찰법은 기계적 관찰 종류인데, 자, 아까 저 이제 탐색 조사에서 이런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아니면 IDI 뭐 이런 걸 하면서 관찰을 하는 그 수단으로 보니까 카메라를 돌리고, 그 다음에 시청률 조사, 이게 패널, 아까 이제 패널 조사라는 비확률적 표본 조사에서 오디미터라는 걸 장착을 하면 그게 시청률이 조사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오디미터, 오디오 청취자 미터 이런 뜻인데 오디미터 이런 게 있고 피플미터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오디미터의 그 단점을 보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디미터는 TV가 켜져 있는 동안 측정이 된다면 그냥 켜놓고 그냥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인식 번호를 입력을 해서 TV를 보게끔 했어요. 그 누가 봤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아이디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피플미터라고 합니다. 아이 카메라는 그 피관차의 눈동자를 추적해서 이렇게 어떤 광고에 오래 머무르는지 파악하는 건데요. 이게 아이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이코 갈바노미터, 이건 뭐냐면 우리 갈바닉 뭐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땀, 분비 이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그 생체적 변화를 측정하는데 그게 땀, 뭐 분비 이런 거를 측정해서 어떻게 보면 반응을 조사하는 겁니다. 사이코 심리적인 거하고 육체적인 갈바노, 이거를 이제 결합해서 측정하는 게 있고, 적외선 동공 검사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유형을 보면 1차 자료 조사에서 이제 설문지가 있는데, 이걸 보통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걸 설문지라고, 비공개적으로 뭔가 하는 걸 설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종이 형태로 뭐 이렇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뿌려가지고 받는 건 다 공개적인 거죠. 근데 비공개적이라는 거는 그 내용을 공개는 하지 않고, 의도로 공개하지 않고 그냥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받는 걸 우리는 설베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설베이 조사하면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물어보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거는 조사자 입장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설베이라면, 설문지는 그 논문 조사 보면 이건 어떤 용도의 논문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하잖아요.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알게끔 하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설문지 조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논문 통계 분석은 주로 공개적이면서 설문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조사각을 정해서 조사 목적이 필요하고 유용한 자료를 수집한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논문 통계 분석은 1차 자료에서 기술 조사에서 주로 설베이 이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많이 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의 유형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탐색조사, 기술조사, 인가조사가 있는데 그 탐색조사를 봤더니 주로 관찰법에 의해서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으로 하는데 그때 이제 인터뷰와 같이 공개적으로 한 부분에서 뭐 IDI, FGI, FGD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2차 자료로서 문헌조사, 사례조사를 보통 한다. 그리고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을 앉혀 놓을 때 확률 표본 조사를 할 거냐, 비표본 확률 조사 방법이 있어 사람들을 뽑아서 샘플링을 할 거냐, 그런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조사는 공개적인 거는 설문지를 통해서 의도를 이야기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설베이와 같이 의도를 감춘 채 비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고 거기서 하는 그런 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패널 조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종단 조사를 시계열 조사를 하는데 프로파일 조사를 하는데 시간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장기간에 걸쳐 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조사 자료들을 가지고 인과 조사를 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그래서 그 실험 전과 후 이것 상태에 대해서 비교 조사를 통해서 그 처치하는 것, 즉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떤 것을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아내는 그런 인과 조사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요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탐색 조사와 기술 조사와 인과 조사의 그 명확한 컨셉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탐색 조사는 관찰이 주고 기술 조사는 질문지를 통해서 답을 하는데 탐색 조사는 그런 관찰하는 방법을 보니까 이렇게 FGN의 인터뷰 방식이 있고 아니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비공개적으로 그 의도를 읽어내는 방법이 있더라. 그리고 기술 조사는 의도를 감춘 채 하는 그런 설베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설문지를 통해서 의도를 노출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인과 조사를 더 깊이 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 계획법을 통해서 하더라. 원시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사 설계의 의의나 조사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사 설계라는 거는 문제에 관해서 구성된 가설을 검증하여 포괄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조사를 정할 것 결정하는 것으로 주로 탐색조사, 기술조사, 인과조사가 있더라.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 조사 설계라는 건 조사 계획 수립, 자료 수집 방법 결정, 조사 유형 결정, 자료 분석 및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 조사 설계라는 것은 조사 유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사 유형의 결정을 우리는 조사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색 조사는 문제로 탐색적으로 하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를 알아내는데 그 2차 조사로서 계량적으로 기존 자료들을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조사로 이런 면접 관찰에 의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이런 뭐 FGI, IDI
그 다음에 FGD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더라. 그 다음에 기술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설문이나 설베이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횡단 한 시간에 그 모든 걸 다 조사하는 횡단 조사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종단 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프로파일 조사, 저는 더 뭐 종단적 조사, 시계열 조사 같은 말입니다. 시계열 조사, 종단적 조사 이런 게 전부 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고요. 같은 집단을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코호트 조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과 조사는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를 이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수치적인 거를 가지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연속 변수를 가지고 그 두 개의 그 이상의 변수들 간의 연속 변수의 그 변화 추이를 가지고 하나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게 어느 정도 변하는가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상관관계의 그 강도 정도를 우리는 설명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인과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장 조사 유형 및 특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사 유형이 이제 아까 조사 설계라는 부분하고 이야기를 같이 하는데요. 그럼 조사 유형을 봤더니 탐색조사, 기술조사, 인과조사가 있고 탐색조사는 가설 설정을 위한 탐색, 말 그대로 실험적으로 하는 거고 반면에 기술조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인과조사는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은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이렇게 문헌조사 같이 2차 자료조사, 사례조사도 2차 자료조사, 그리고 전문가를 부르다가 하는 델파이 조사, 그 다음에 이런 집단 면접법이나 개인 인터뷰 이런 게 있고요. 반면에 기술조사는 그런 설베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 횡단 조사나 종단 조사, 시계열 조사, 프로파일 조사 같은 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패널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패널이 고정된 집단이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 조사, 실험, 실습, 설계, 실험 설계 이런 것들이 조사 방법론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구조,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질문 구조는 질적인 정보 중심으로 하는 게 탐색 조사라면 기술 조사는 수치적인 걸 가지고 물어보는 계량 중심의 정보를 중심으로 한다. 그 다음에 구조화된 질문을 하고 공식화된 양식을 가지고 통계적 분석을 하고 인과조사도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질문 구조를 만든다. 조사 결과는 이렇게 탐색 조사는 가설을 탐색하는 데 활용이 되고 기술 조사는 객관성 확보하고 상관관계 같은 것을 알아봄으로 해서 그 명확한 가설에 기초한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인과관계는 인과 구조 관계를 이제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사 유형 및 특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사 목적이나 조사자의 사전 지식 또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뜻하지 않는 사건 등의 원인에 따라 조사의 유형을 다양하게 배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탐색 조사 외에 기술 조사, 그 다음에 인과관계 조사를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칩니다. 그래서 그 탐색 조사가 없이는 바로 이제 이 기술 조사나 인과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술조사는 인가구 조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또 탐색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굉장히 그냥 이렇게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탐색 조사와 기술 조사, 인가 조사는 막 섞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이런 그 탐색 조사라는 게 뭔지, 기술 조사가 뭔지, 인증가 조사가 뭔지 이런 컨셉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색 조사에서 이제 그 마케팅 조사는 그 탐색 조사, 기술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사회과학 조사는 인과관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뭐 이런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전문가 의견 조사인데, 이 보통 이제 그 탐색 조사에서 처음에 그 어떤 연구를 시작할 때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전문가를 활용하는 조사가 있는데, 그걸 보통 이제 델파이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델파이 조사를 제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논문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이 델파이 조사란 하면서 이제 연구 이론의 설명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문헌조사 및 FGI를 통해 2차 조사가 문헌조사죠. 1차 조사가 FGI를 통해 도출된 창업 생태계 지표의 지역 수준에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반복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 기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헌조사는 FGI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지표들이 도출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표별 하위 요인 및 세부 요인에 대해서 검증을 진행한다. 그래서 이 델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양적인 방법에 의한 측정으로 쉽게 결정될 수 없는 정책이나 쟁점이 되는 사회 문제에 대하여 일련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고 종합적으로 집단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기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단계에서는 선행 연구의 그 문헌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결정된 지역 창업 생태계의 지표와 세부 요인에 대해서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해서 지표별 세부 요인, 하위 요인의 지역 수준에서 적합한 것에 대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기타 제안 사항을 도출하였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델파이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20명을 선정했다고 돼 있고요. 보통 이제 이 패널 조사할 때 그 패널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전문가 패널을 올바르게 선정하는 것. 그래서 그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 그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어, 이렇게 전문가 20명 뽑았다. 뭐 이 내용들을 이렇게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명의 그 교수의 그 면면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 델파이 조사를 했느냐?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창업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행 연구를 토대로 지역 수준의 지표에 대한 적합성과 중요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 패널의 응답을 통계 분석하여 내용 다당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사분위 범위 이걸 산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전문가 패널의 그 통계에서 내용 타당도 비율을 우리는 Content Validity Ratio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보니까 이런 공식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델파이 기법에서 이렇게 그 내용 타당도 비율 요거를 가지고 델파이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델파이 조사는 지표별 하위 요인과 세부 요인들의 지역 수준에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와 FGI를 통해 도출한 특별
측정 지표별 하위 요인과 세부 요인들 구조화된 폐쇄형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쇄형 질문. 이걸 하겠습니까? 저걸 하겠습니까? 이렇게 전문가한테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그 도출된 내용들을 전문가한테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커트 척도로서 답을 받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여기 문항별 내용 타당도를 분석하니까 0.5 이하는 삭제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 내용 타당도에 대해서 제가 그 식을 보여드렸는데 그거에 의해서 요인을 삭제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 타당도라는 게 그 델파이 분석에서 이제 하나의 그 판단 기준인데 그 폐쇄형 질문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인데 보통 이제 1차 때 이런 폐쇄형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델파이 질문이 보통 델파이 기법을 할 때 1차, 2차, 많게는 이제 3차, 4차까지 가는데 1차 때 오픈형 질문을 통해서 전문가들한테 다양한 경우의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걸 뽑아내고 그거를 2차 때 다시 전문가들한테 제시해서 이 내용 타당도를 기준으로 선별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또 3차 때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지표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법이 델파이 기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가는 것은 이게 단순히 경영지도사 자격증 과정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탐색적 연구 방법에서 이 전문가 조사로서 델파이 기법을 적용한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겁니다. 그랬을 때 델파이 기법은 내용 타당도 CVR 이 정도는 컨텐츠 밸리디티 레티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접근할 수가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일일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델파이 기법은 대충 이런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하위 요인으로서 지역 정책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니까 정부 규제 일관성부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도 CBR이 0.8, 0.4 뭐 이렇게 쭉 이제 폐쇄형 질문을 통해서 리커트 척도를 해서 그 CBR을 구했더니 0.4 이런 거는 전부 이제 빠지는 거죠. 벅구죠. 이런 것들은 빠지고 다시 이제 질문지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시장 조사 유형 결정에서 탐색 조사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 있는데요. 개인 신청 면접법과 그 표적 집단 면접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표적 집단 면접법은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고 개인 신청 면접법을 IDI, 인덱스 인터뷰라고 하는데요. FGI는 한 장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참석자가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유리하고 그 대신 이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참석자가 자기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빅마우스에 의해서 또 이 한쪽으로 의견이 수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과 토론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토론도 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서로 면접을 또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개인 신청 면접법은 1대1로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일단 그 다음에 응답자간 상호작용이 없어 아이디어 창출에는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밀이 보장되므로 민감한 부분을 다루기가 좋고요.
그 응답자는 공평한 발언 기회는 그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데 이 결론 도출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조사에서 그 횡단조사하고 종단조사가 있는데 횡단조사는 말 그대로 어느 시점에서 단면을 잘랐다 보면 되는데 자료 수집이 보통 용이하고요. 그 객관적 비교 가능한데 단점은 이 추세 분석 같은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러한 폐쇄적 질문, 또 설베이, 갱 설베이, 뭐 CTL 이런 게 있고 종단 분석은 뭐냐면 시간 변화에 따라서 집단의 특성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장시간 하다 보니까 비용이나 또 외생 변수로서 간섭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성숙 효과, 그 다음에 또 시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시험 효과, 그리고 하다 보면 역사적 사건인 또는 우발 사건이라는데 하다 보면 이제 환경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또 이제 취지와는 다르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표본이 패널이 소멸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봤더니 패널 조사, 그러니까 패널 그 샘플을 고정시켜 놓고 하는 패널 조사, 또 집단을 대상하는 코드 조사, 또는 그 같은 연도에 태어난 동년배 조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갱 설베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CTA를 그냥 간단히 설명하겠는데, 이 갱 설베이는 이제 그 응답자를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해가지고 그 설베이 형식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보통 이제 대규모 설베이 할 때는 시간이 많이 들고 획일적 조사에 따라 수입 정보와 질의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해서 소규모 이렇게 조사하는 것을 갱 설베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CTL은 센트럴 로케이션 테스트인데 일정한 장소 시간 안에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조사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이 종단 분석을 보통 이제 시계열 조사, 저는 뭐 프로파일 조사라고 하는데, 이제 한 뭐 대상이 이제 패널 조사가 있고요, 코호트 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코호트 조사 안에 보통 이제 동년배 조사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패널 조사는 우리가 뭐 이런 거죠. 그 시청률 할 때 패널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 패널이 바뀌지 않고 계속 그냥 임의로 선정된 분들이 그 패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패널들이 어떻게 잘못 선정이 되면 시청률도 왜곡이 되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그 대통령 선호도 조사 이런 것도 패널 조사를 하는데 그 패널 안에서 하다 보니까 친여 성향의 패널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어떻습니까? 왜곡이 많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패널 조사고요. 그 패널 조사를 통해서 일정한 시간 단위로 이렇게 계속 측정하는 걸 우리는 패널 시계열 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코호트 조사는 말 그대로 동일 시간 동일 사건을 경험한 동질의 특성을 갖는 집단을 코호트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매년 동일한 매년 아니면 동일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조사를 해서 추적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건 트렌드 조사죠. 그래서 조사생을 선정하지 않고요. 이렇게 조사를 시간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패널 조사는 횡단 조사라고 하기도 하고 시계열 조사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 같은 말인데 이 그림에서는
이 패널 조사는 횡단 조사 플러스 시계열 조사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이제 패널 조사라는 거는 그 단면도 조사를 하지만 그걸 시간에 따라서 계속 조사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단 조사는요, 횡단 조사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횡단 조사를 하는데 그게 시간에 따라서 누적되는 게 횡단 조사의 여러 개가 누적된 게 종단 조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